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등 여러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SNS를 하다 보면 맞춤법에 어긋난 게시글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맞춤법이 틀리는 글은 그 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올바른 맞춤법 쓰기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에 맞춤법 검사기가 있어서 자신이 쓴 글의 오류를 체크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만큼 기본적인 원칙은 익혀두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맞춤법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워낙 예외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도 맞춤법에 자신이 없어서 수시로 네이버 맞춤법 퀴즈를 풀고 있답니다. 우리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언어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형태소를 밝히는 형태로 표기되기 때문에 소리와 맞춤법에 괴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맞춤법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한글 맞춤법 총칙 제1장 1학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표준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 현대말입니다. 의사소통의 기준이 되는 언어 규범이죠. 표준어는 국립국어원이 정하는데요. 매년 표준어로 인정된 말들을 추가하고 있죠. 2011년에 짜장면 등 39개 항목이, 2015년에는 마실 등 11개 항목이 새로 표준어로 등재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리 나는 대로 쓰기, 축약어, 줄임말, 이모티콘, 신조어, 외국어 혼용, 글자 해체 등의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한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신조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금수저, 몸짱, 역대급, 우프다 등은 이제 신조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요즘엔 가성비, 강태, 내로남불 같은 줄임말 신조어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980년 초 미군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피지컬 트레이닝을 뜻하는 PT 체조나 필드 매뉴얼에 FM대로 하라 같은 영어 이니셜을 결합한 영어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을 보고 무척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한글이 요즘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이응과 지읒으로 표기하는 초성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가히 신조어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글의 변용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변형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원칙의 두 번째 키워드는 소리대로 적대의 소리대로입니다. 맞춤법상 솔직히가 맞고 솔직이가 틀린 것은 표준어 발음이 솔직히이지 솔직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깊숙이가 맞고 깊숙이가 틀린 것은 표준어 발음이 깊숙이이기 때문입니다. 어원적으로 집과 웅의 결합이지만 지붕으로 쓰고, 알다의 어간 아래, 관양어 음이 는이 붙지만 아는으로 쓰는 것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음소주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리대로만 적어서는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헐기, 헐글, 흑마늘 소리대로 적는다면 헐기, 헐글,
흑말이 되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적는 것이죠.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라는 원칙에 어법에 맞게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입니다. 어법에 맞게는 어근의 기본형을 밝혀 적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접사, 어미, 조사와 결합해서 발음의 변화가 생겨도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개별 어휘들의 표기가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값을 예로 들면 값이, 값만, 값도, 술값을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값이, 값만, 값도, 술값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값이 값, 감, 값이 되어 표기에 혼란이 생깁니다. 기본형을 밝혀서 적는 표기의 기본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근이 갖는 의미의 연결성 문제이고 둘째는 접사가 생산적인 경우입니다. 이 둘이 충족되면 끊어졌고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이어적기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이 어법에 맞게의 어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의 경우 끊어적기를 하는 것은 이가 생산적인 전미사이고 같을 동의 의미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참아의 경우 참을 인의 의미는 유지되나 아가 생산적인 전미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아로 이어 적는 것입니다. 끄트머리도 같죠. 끝은 끝단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나 어머리라는 접사가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끄트머리로 이어적기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미사는 생산적이나 어근 부분의 의미를 연결성을 잃어서 이어적는 경우가 설거지입니다. 이라는 전미사는 생산적이나 설것이라는 어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약을 하면 기본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형태를 밝혀 적고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고 원형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라는 음소주의 표기법과 어법에 맞게라는 형태주의 표기법의 결합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맞춤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이러한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서 틀리기 쉽고 헷갈리는 맞춤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영상을 두세 번 듣게 되면 감각적으로 딱 보면 알게 되는 문법적 직관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습관적으로 자주 틀리는 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참고하거나 태그를 할 때 체크리스트로 쓰면 더욱 좋겠죠. 헷갈리는 맞춤법 첫째는 발음과 표기가 차이가 나는 사례입니다. 우선 대와 대가 많이 헷갈리죠. 원형은 대다이고 대는 대의 준말입니다. 대는 문장의 중간에는 쓸 수 있지만 종결 의미에는 대가 대를 씁니다. 대와 대의 구별에는 하를 넣어서 말이 되면 대이고 해를 넣어 말이 되면 대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하와 해를 넣어보면 안 하요, 안 해요. 해를 넣은 표현이 맞으니 안 해요가 답입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하와 해를 넣어보면 되겠죠. 다음에 하요, 다음에 해요. 쉽죠? 답은 다음에 봬요가 답입니다. 연락할 게가 아니라 연락할게, 도착할 거야가 아니라 도착할 거야, 왠지가 아니라 왠지, 왜인지의 준말로 써야 됩니다. 금세, 금세는 사이 아이가 아니라 어입니다. 금세, 금시에의 준말이죠.
또 잘 틀리는 맞춤법이 문잠갔니, 문잠갔니인데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잠그다가 원형이니 잠가, 잠갔어, 잠겼네가 옳은 표기법입니다. 잠궜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잠궜다가 되려면 원형이 잠구다라야 합니다. 그러니 답은 문잠갔니가 맞겠죠.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 도와줘인 것은 원형이 도와주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다는 원래 보조동사이나 본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어가 된 낱말이라 붙였습니다. 쫓다와 쫓다도 헷갈리죠. 쫓다는 도둑을 쫓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고 쫓다는 부나 명예, 목표나 이상을 쫓는 정신적인 이동을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헷갈리는 맞춤법 둘째는 기본형을 잘못 알고 있는 동사와 형용사의 사례입니다. 삼가해 주세요라는 말을 쓰는데 잘못된 것이죠. 삼가 주세요가 정답입니다. 삼가하다는 틀린 말이죠. 삼가다가 원형이니까요. 그러므로 삼가 주세요, 삼갑시다로 써야 합니다. 어줍잖게가 아니라 어줍잖게, 얽히고 설혀가 아니라 얽히고 설켜, 무릅쓰고는 비읍을 사용해서 무릅쓰고, 날이 개였어가 아니라 개었어로 써야 합니다. 설레이네와 설레네도 헷갈리죠. 설렌다, 설레는, 설레면서, 설레게, 설렜죠. 설렜다는 맞지만 설레다, 라이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레이다, 설레였다, 설레었다, 설레인다는 틀린 표기입니다. 범인으로 몰아붙이다 할 때도 붙이다가 아니라 붙이다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눈 좀 붙여가 아니라 붙여, 내놓으라 하는 이 아니라 내로라 하는, 앵간하다가 아니라 니은으로 써야 됩니다. 앵간하다. 깨제제함도 깨제제함. 널브러질이 아니라 널브러질 테다. 또 대충 때웠지로 아이로 써서 때웠지로 써야 됩니다. 짜집기가 아니라 짜깁기가 맞고요. 허리멍텅, 텅이 아니라 허리멍덩으로 써야 합니다. 허리멍덩해. 부시시함도 부서서함이 맞죠. 착잡하다, 착잡이 아니라 착잡하네로 써야 합니다. 헷갈리는 맞춤법 셋째는 동사, 형용사의 표기가 헷갈리는 사례입니다. 눈에 띄게 줄었네, 띄게 할 때 띄게로 써야 합니다. 아는 척과 아는 척도 헷갈리죠. 아는 척하다, 아는 채 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서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의 의미가 들어있는 아는 채 또는 아는 척의 채나 척은 띄어서야 합니다. 또 엄청 떠벌렸더라, 리얼로 써야 떠벌렸더라가 맞죠. 떠벌리다는 이야기를 과장하여 늘어놓다는 뜻이고, 떠벌리다, 리얼이 아니라 이인 경우에는 굉장한 규모로 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은 벌리고 일은 버린다로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떠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주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러는 말인데, 떠벌리다에서 온 말이죠. 떠벌이. 화 좀 삭혀라 할 때 히읗이 아니라 사겨라가 맞습니다. 믿겨지지 않네, 믿기지로 써야 합니다. 믿겨지다는 피동사 믿기 뒤에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가 또 쓰인 이중피동이죠. 그러니까 이중피동인 믿겨지지가 보다는 피동사로 믿기지로 쓰거나 능동사 밑에 피동인 어지를 쓴 경우 믿어지지로 쓰는 것이 옳은 표기법입니다. 마음 졸였다도 리을을 붙여서 졸렸다가 맞습니다. 헷갈리는 맞춤법 넷째는 활용에 유의해야 할 동사와 형용사 사례입니다. 낯설은, 낯선. 입안이 다 흐른 것 같다 할 때 흐르는 헌 것 같다로 써야 합니다. 잘 되길 바래는 바라, 바래가 아니라 바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뗄래야 아니라 때려야 뗄 수 없는, 추설릴 게가 아니라 추설을 게. 발에 차이는 게다, 차이는이 아니라 차이는 게. 잠깐 들러신다고가 맞죠. 팔자는 못 되나봐 할 때에 못 되나봐에서는 못과 되나봐를 띄워야 됩니다. 음살이 덜하네, 형용사이므로 덜하네는 붙여 써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을 덜 하셨어요 할 때에 덜은 띄어섬이 맞겠죠. 최선을 다하고 말하시지 할 때 다하고는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힘, 마음 따위를 모두 드린다는 의미의 동사 다하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맞춤법 다섯째는 의미와 조사 사례입니다. 써와 서가 많이 헷갈리죠. 대화로서 풀자고, 대화로서 수단이죠. 대화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때 서는 인간으로서 서로 써야 됩니다. 서는 이유나 조건, 수단, 이걸 이조수라고 하는데요. 이유나 조건, 수단을 나타낼 때는 서를 쓰고, 서는 지위나 자격, 신분, 지자신입니다. 지자신. 지자신일 경우에는 서를 씁니다. 업기로 손이가 아니라 업기로 선이가 맞고요. 하내든지 말든지 할 때 말든지는 옆으로 든지가 맞습니다. 제대로 할는지 모르겠다 해서 할는지 마찬가지로 옆으로 는이 맞죠. 출근은 했지만은 만은이 아니라 만은 했지만은으로 써야 됩니다. 여섯째 헷갈리는 맞춤법은 관형사 부사의 사례입니다. 왜 너는 엄한 우리한테에서 엄한은 M은 이제서야 말 하나 할 때 이제서야는 이제야, 이따가 말하자 할 때 이따가는 이따가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됩니다. 조금 지난 뒤에 라는 뜻이죠. 어리버리 하기는 어리버리가 아니라 어리바리가 맞습니다. 완전 나빴네 할 때 완전은 완전히로 써야 됩니다. 너지마기가 맞죠. 나름 생각이 할 때는 나름은 내 나름이라는 내를 붙여야 됩니다. 여지껏 뭐하고 할 때에 여지껏은 여태껏이 맞죠. 째깍째깍 해서 끝내야지 할 때는 제깍으로 써야 됩니다. 와, 끔찍히도 할 때는 끔찍히로 쓰면 안 되고 끔찍이도로 이로 써야 됩니다. 헷갈리는 맞춤법 일곱째는 사이시옷 법칙입니다. 사이시옷, 이것도 많이 헷갈리죠. 사이시옷은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는 합성어에만 넣을 수 있는데요. 사이시옷의 법칙 첫 번째는 뒤에 오는 단어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면 사이시옷을 넣습니다. 바다와 가가 붙였죠. 바닷가. 가가 첫 소리인데 단어로 된소리가 나죠. 바닷가, 가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넣습니다. 고춧가루, 만둣국, 먹잇감,
머릿속 이렇게 된소리로 나게 되면은 사이시옷을 넣게 됩니다. 두 단어 사이에서 니은 발음이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넣습니다. 단온 날, 그러니까 오가 니은 발음이 나는 거예요. 단온 날. 또 존댓말, 또 존된 니은 발음이 나죠. 제삿날, 산으로 니은 발음이 납니다. 아랫니 할 때도 아랫니, 렛이 니은 발음이 나죠. 이럴 경우에 사이시옷을 넣게 됩니다. 한자끼리 붙은 합성어,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나 외래어와 포함된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요. 한자어 합성이지만은 사이시옷을 넣는 경우는 6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착간, 차와 간이 한자인데 합성됐죠. 착간, 이건 시옷이 들어갑니다. 본래는 안 들어가는 건데요. 새빵, 택간, 곡간, 횟수, 숫자, 숫자도 수와 자가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죠. 그러니까 본래는 붙지 않아야 되는데 예외로 시옷이 붙는 것입니다. 뒷말 첫 소리가 거센 소리나 된 소리로 표기된 경우에는 넣지 않습니다. 뒤꿈치, 거센 소리, 된 소리가 나오죠. 뒷뜰, 뒤태, 뒤통수, 위쪽, 위청, 나무꾼, 뒷말의 첫 소리가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넣지 않습니다. 전세와 집이 합치면 전셋집이 되는데 한자어죠. 전세는 한자어고 집은 우리말입니다. 한자어와 우리말 합성이고 뒤에 오는 첫 소리가 집으로 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넣어서 전셋집으로 표기를 합니다. 반면에 전세방으로 된 소리는 나지만은 전세와 방이 한자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앞에서 한자어에 합성된 것은 시옷을 넣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전세방은 빵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넣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맞춤법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요. 덤으로 문장부호 원칙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장 속에 인용문의 맞춤표를 찍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예문으로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라고 말을 하며 강연을 시작했다라는 문장에서 다운표 안에 마침표는 찍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 찍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인용한 문장이 둘 이상 이어질 때는 앞에 나오는 인용문 끝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다운표일 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강조는 작은 다운표를 쓰고 대화나 인용은 큰 다운표를 쓴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쌍점은 영어에서는 콜론, 세미콜론이 있는데 우리 문법에서는 세미콜론은 없습니다. 콜론, 쌍점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줄임표는 3점으로 되어 있는 3점으로 된 특수 문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글과 작품 제목은 혼납표나 하살 가로를 쓰고 책이나 신문 이름은 겹납표나 겹하살 괄호를 사용합니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한데 통일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어 표기 원칙은 외래어는 국어의 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래어의 1어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입니다. 영어 B를 비읍으로, D는 디귿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B를 비읍이나 피읍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어나 일본어가 문제인데요.
이들 언어는 발음 그대로 표기해줘야 합니다. 등소평이 아니라 등샤오핑으로 표기하는 방식이죠. 셋째 외국어 표기법은 받침에는 7개 자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형만 쓴다는 원칙입니다. 다른 자음은 발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받침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캣의 경우 티것, 캣으로 쓰지 않고 시옷, 캣으로 쓴다는 것이죠. 좋아요,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굿도 디귿, 굿으로 쓰지 않고 시옷, 굿으로 쓴다는 원칙이죠. 넷째 외국어 표기법에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열음 PTK가 있죠. PTK는 피업, 티귿, 키읔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아니라 파리고, 페루가 아니라 페루, 재즈가 아니고 재즈, 카페라떼가 아니고 카페라테로 써야 합니다. 외국어 표기법 5째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표준어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가 아니라 로봇, 샵이 아니라 숍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고유명사는 현지 발음을 따릅니다. 베니스, 우리가 베니스라고 썼는데 베니스가 아니라 베네치아로 써야 되고요. 또 장음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옐로우 카드인데 옐로우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치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저로 써야지 치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장음을 표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중모음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코 우유 할 때 초코가 아니라 초코 우유입니다. 레이저도 저가 아니라 레이저죠. 그리고 5번째는 시세를 쓰지 않습니다.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리더십 이렇게 쓰고 쉐이커가 아니라 세이커로 씁니다. 복합어는 각각의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처럼 적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노트와 북이 결합된 거죠. 이것을 노트북으로 쓰지 않고 노트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외래어 표기에도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려울 때는 원문을 그대로 표기하는 게 상책입니다. 표기법이 틀리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맞춤법 원칙과 외래어 표기법을 공부했습니다. 맞춤법을 다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 영상을 되풀이해서 듣다 보면 감각적으로 몸에 직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나실 때마다 되풀이해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